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자, 우리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이를 튼튼하게 하고 다이어트, 변비, 성인병에도 좋은 죽순입니다. 죽순은 대에 새로 나오는 어린 순을 말하는데요. 대나무는 벽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늘 푸른 키 큰 나무죠. 생약명으로는 죽순 또는 천축황, 죽여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민간에서는 죽순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한약전의 생약 규격집에는 천축황이라고 해서 대나무에서 발생이 되는 그 즙액이 모여서 농축된 그런 특이한 약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죽여라고 해서 대나무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속대를 긁어서 부드럽게 만든 것이 바로 죽여입니다. 또한 죽엽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대한약전의 생약 규격집에 수제된 약재인데요. 대나무 또는 조리대의 잎을 말합니다. 원래 열대 원산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고요. 대나무 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나무가 꽃이 핀다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이 피게 되는데요. 보통 대나무는 60년 내지 120년을 주기로 해서 꽃이 한 번씩 피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나무가 꽃이 피면은 바로 대나무는 전체적으로 그 대밭 자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개화 후에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 밭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건 커다란 손실이죠. 그래서 개화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생리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어때요? 60 내지 120년을 주기로 피어나는 꽃, 개화기다.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봐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개화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꽃말은 지조, 절개, 인내 이러한 뜻들이 숨겨져 있고요. 보통 죽순은 갓 길어나온 새순을 지금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새로 나오는 그 순을 채취를 해서 소금이나 쌀뜨물에 담그게 되는데요. 죽순을 채취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수산이 많이 발생됩니다. 수산은 어때요? 우리 몸속에 칼슘과 결합을 해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같은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산이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물이나 쌀뜨물에다가 바로 담그는 겁니다. 죽순의 성품과 맛을 보면은요,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고 떱다. 약간의 탄닌질이 있다는 뜻이죠. 작용 부위는 폐위경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성분을 한번 보면은요, 헤미셀룰로즈, 베타인, 콜린, 아스파라긴, 티로신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베타인 같은 것들이죠. 메틸기 3개를 가진 아미노산인데 식품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으로서 특히 중요하고요. 간에 가서 지방간이 쌓이는 것들을 예방해 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혈압을 떨어뜨린다든지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시력을 회복하고 해독작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린은 아세틸콜린의 성분으로 신경전달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고요. 아스파라긴 같은 건 어때요?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효능 효과를 한번 보게 되면요. 첫째, 건위, 위를 튼튼하게 해준다.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 비만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변비를 치료하고 치질,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성인병 예방과 치료, 지방간의 축적,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줄기 내부에 있는 막상피를 갖다가 아까 죽여라고 한다고 그랬죠. 치열, 토혈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요, 대나무를 어때요? 보통 1m 이내 항아리 깊이 정도 길이로 잘라서 항아리에다가 듬뿍 넣고 거기에다가 다시 항아리를 씌워서 흙으로 바른 다음에 왕개 속에다가 묻어 놓습니다. 불을 붙이게 되면 어때요? 그 열에 의해서 서서히 그 대나무에 진액이 빠져나오겠죠. 이걸 모아놓은 거, 이걸 중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고혈압에 쓰이는 만병통치약으로 예전에는 정말 귀한 약재였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주겨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순의 이용법 한번 볼까요? 죽순을 삶아서 나물을 하거나 탕을 하거나, 그렇죠? 들깨를 거피하고 나서 곱게 갈아서 함께 넣으면 더욱 좋죠. 들깨탕. 여기에 죽순을 집어든다는 거죠. 또는 삶아서 어슷어슷하게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말린 후에 나물로 이용을 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하는데 그 말려놓은 그 죽순을 올려서 함께 밥을 한다거나, 죽순밥이죠. 또는 죽순 전과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응용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 죽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죠. 아까 성질이 차다고 그랬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죽순을 채취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수산. 그렇죠. 수산을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담가서 가공을 한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남쪽 지방에 계시는 분들 죽순 요리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죽순 요리를 할 때 죽순의 전처리 과정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르자마자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담근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나무가 울창한 그 대밭을 보고 계십니다. 사진 잘 찍었네요. 그죠?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대나무, 왕대죠. 죽순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왕대밭에 나오는 튼실한 이 죽순, 이런 건 정말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겠죠. 자, 죽순을 다듬기 전에 채취한 모습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 껍질을 벗기고 나서 그 죽순을 지금 쌀뜨물에 담가 놓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뜬물에다 우려내는 거죠. 우려낸 죽순을 건져내서 찍은 사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건져낸 죽순을 잘게 요리하기 위해서 절편을 해 놓은 모습이죠. 자, 죽순 무침입니다. 특히 오리고기 같은 거하고 잘 어울리고요. 브로콜리 같은 거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자, 죽순찜입니다. 갖은 양념을 해가지고 듬뿍 바르고 나서 찜을 해내게 되면은 감칠맛이 나는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되죠. 여름철 위생 정말 중요하죠. 위를 튼튼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나 비만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 치질,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좋은 약초 죽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여름철 건강 각별하게 주의하시고요.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